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이건 내 전 분야인데 가족들 빚진 거 절대로 갚아주면 안됩니다. 집에서 쳐놓는 게 1억 대출을 일으켜 사채했었는데 이걸 갚아주면 신세 조지는 길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 간의 정이나 우애가 깊어도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성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웬만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성적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감정이 약하고. 바로 정이에요. 정. 뭐 정 때문에 도움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난 개인적으로 정 때문에 좀 망하는 것 같아. 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저는 살면서 정 때문에 뭔가 득을 본 경우는 없어요. 실을 본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을 막 그렇게까지 깊게 믿고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 따진 분들 많이 있죠. 정이면 다 되는 분들. 제가 왜 이런 정이라는 감정을 좀 안 좋게 보냐 하면, 우리가 실전에서 일반 사회에서 이 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이성, 논리, 법칙을 뭉개버린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뭐 사업을 할 때도 아는 사람이 좀 봐주고 더 챙겨주고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겠죠. 우리나라 아직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아는 사람이 좀 잘 봐주겠지, 잘 챙겨주겠지, 그리고 잘 이해해주겠지, 그리고 힘들면 좀 도와주겠지라는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도와주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하루 이틀 안 사이도 아니고, 특히 혈연관계에 있어서는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 꼭 나오죠. 가족까지 돈 문제 생겼을 때 안 도와주면, 만약 자식이 부모한테 문제가 생겼어, 안 도와주면 아니 넌 어떻게 된 게 내가 애진이 키웠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배신을 때릴 수 있냐, 어떻게 천륜을 끊는 행동을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자식들 입장에서 감정 동요를 안 읽힐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가족이 힘들면 자식들 입장에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너무 막무가내 도와주면 안 돼. 정도껏 도와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그런 게 있어.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면 두 팔 걷어붙이고 무조건 무신하면 도와준다는 그 개똥 같은 마인드가 있어요, 이게. 가족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죠. 맞는데 무조건 도와준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내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도와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가족 당사자의 문제는 개인이 먼저 책임지고 알아서 해야죠. 그걸 남한테 넘기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 하더라도 자식이 다 그거 독립을 했으면 사실상 남이야. 이거는 남이에요. 형제관계도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하고 독립하고 다른 데 취업하면 남이에요. 남. 살면서 볼 일 얼마 있겠습니까, 여러분? 독립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PJW님 지금 독립하고 계시잖아요. 살면서 부모님하고 마주하거나 형제끼리 다 모여가지고 식사 자리 한다거나 술 먹을 게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명절 아니면 없습니다. 이게 명절이나 부모님 생일 아니면 없어요. 1년에 꼴랑 뭐 두세 번이 다지. 아니면 아예 안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요즘 명절이라 하더라도 바빠서 못 간다 하면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요즘에 그런 것도 많잖아요. 저 부모님 제가 명절날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용돈은 붙여드릴게 해서 그걸로 퉁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뭐 아무리 친족이라 하더라도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무조건 끈끈하다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아니면 부모 입장도 마찬가지. 자식이 아무리 사고 쳐도 있잖아요. 부모가 무조건 책임지면 이거 바뀌어야 돼,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부모가 자식 잘못 키웠으니까 책임져야 돼. 물론 책임을 지는 건 맞는데요, 전적인 책임을 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애들이 워낙에 말을 안 듣는 것도 있고, 다 큰 성인이면 자식이 알아서 해야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개인적으로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제가 비토한 사람들은 약간 사람을 안 보거든요. 안 봐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좀 나쁘게만 하면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 봅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행동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일단 비투 자체가 나쁜 행동이에요.
근데 더 나쁜 건 뭐냐 하면 자신들이 빚투를 해놓고 돈 날려먹으니까 이 빚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능력으로 못 갚을 것 같으니까 그때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큰일 났다는 거 알고 부모님한테 이제 가가지고 부모한테 싹싹 비는 거죠. 부모님 저 자식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못 삽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나뿐인 자식인데 돈 못 갚아서 인생 망가지면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애걸복걸 하면 부모 약해가지고 갚아주는 거 정말 많이 있거든. 근데 이게 정말 안 좋아. 왜냐 그렇게 갚아주고 나면 또 해요. 또 한다니까요 이게. 사람 안 바뀌어 이게. 그래서 자식이 사고치잖아요. 재산 다 털어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없애야 돼 여러분. 없애야 된다니까 이거. 왜 다 큰 자식이 사고치면 부모가 나서가지고 언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부모도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도 바뀌게 되는 게 뭐 가족이나 이제 형제가 사고 치면 남은 식구도 도와주는 거 이것 좀 없애야 돼 이거. 이런 거.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정의라는 게 정말 알량해집니다. 이게 정의라는 게 세상이 각박해지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치정범죄가 많아요. 치정범죄. 우리나라 대부분의 범죄가 치정범죄입니다. 치정범죄. 치정이 뭐냐 하면 정가에 연관된 사람끼리 벌어지는 범죄를 치정범죄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가족, 형제, 연인, 친구 여기서 벌어지는 여기서 살인사건이 대부분 일어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이 각박해지면 오히려 아는 사람을 더 조심해야 돼. 아는 사람을. 가족도 무조건 좋다고 봐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가족끼리 문제가 생겨도 일정 부분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도와주면 안 돼요. 만약에 도와주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도와주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분명히 기억해라. 이렇게 도와주는 게 이번은 끝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전화 오면 난 전화 안 받는다. 안 볼 거니까 이 돈만 받아라. 이렇게 냉정하게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가족끼리 그럴 수가 있니?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언제적 가족입니까? 그러면 뭐 역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가족이시고 저한테 손 벌린 거 뭔데 그러면? 앞으로도 그럼 계속 그러고 살 겁니까? 그럼 저는 항상 가족들이 문제 생기면 계속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인생 끝나야 돼요? 저도 제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문제가 있는 거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서로 손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딱 끝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연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조건 없이 다 퍼주는 것도 이젠 다 바꿔야지. 때가 어느 때인데 부모 자식 간에 동거래도 무조건 차용증 쓰고 못 갚으면 법적으로 고소하고 혈연 관계란 게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닌데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한 거라고. 어떨 땐 남보다 못한 게 가족인데. 그렇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혈연관계라는 게 점점 약해집니다. 왜냐 그 친족상절이 아시죠? 친족상절에 우리나라가 보면 좀 특이한 게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눈 감아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네, 법에서 눈 감아주는 게 있어요. 저게 뭐냐 하면 이제 친족상절이라는 법률이에요. 형법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이제 유연이 나왔어요. 헌법 불합치. 그래서 이 법은 올해까지만 적용이 되고, 아니 올해까지가 아니라 이제 헌법 불합치 나온 지도 1년 동안만 유지가 되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문제를 이제 나라에서 좀 눈 감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눈 감아줬다기보다는 그런 거예요. 가족 간의 일은 국가 나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어떤 돈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범죄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뭐 사기 같은 범죄로 가족들이 돈 등쳐먹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 친족 상대를 이제 계족 상대라고 많이 얘기했죠. 이 법률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을 많이 중시하고 이 가족 간의 어떤 혈연관계를 굉장히 극도로 중시한 나라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역사 속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법률이. 그럼 어떻게 된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범죄를 일으키게 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족간에 돈을 떼먹고 돈 안 갚고 사기치고 가족도 물건 가져가고 이러면 처벌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형법으로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혈연관계라는 게 돈독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약해질 것 같아요? 약해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잘 들으세요. 가족끼리 무조건 있잖아요. 뭐 도움 받으려고, 손 벌리려고, 뭐 가족 돈도 내 돈이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쇠고랑 찹니다. 이제는 전까지가 됩니다. 이제 지금도 아직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마음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가족 돈도 내 돈인데 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다가 있잖아요. 시간 지나서 잡히면요 처벌받습니다. 이제는. 이제 혈연관계라고 무조건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눈 감아주고 하는 것도 점점 없어지게 될 겁니다. 점점. 그래서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뭐 누구한테 피해주면 안 되겠지. 특히 가족한테 피해주면 안 돼. 가족도 나한테 피해주면 안 돼요. 서로 간에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 일으키고 피해주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